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자주 하시는 질문 특집으로 해서, 공공기관 전산직, 그, 전공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뭐, 여러 가지 뭐, 공학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통 그 전공자라는 의미를 제가 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컴퓨터 공학과 이제 기준하고 그 외에 이제 좀 기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한 몇십 번 몇백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전산직은 개발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편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나는 그 내가 아는 지인은 개발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분은 한전 KDN 또는 코스콤 이런 그 자회사 쪽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공사예요, 공사. 예. 메인 쪽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뭐 한국은행이나 뭐 산업은행에서 뭐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인소싱을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메인 프레임워크는 외주를 발주를 하고 간단한 UI 변경이나 이제 그런 이제 단순 유지 보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로미니가 네가 말하는 게 그러면 개발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개발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 전산직이 개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공공기관 전산직에서도 세부적인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저도 대학교 때 전 전자공학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전자공학은 무조건 반도체 하고 인베디드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뭐 언제까지 이 부분은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어디에다가 팔아 먹을지 또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영업을 했으면 또 팔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객사들에게 또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죠. 그럼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딱 개발 이거밖에 모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런 그 전산지금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네 교과 그 커리큘럼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교양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전공을 보면 프로그래밍 연습이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 연습 배우죠. 그다음에 공학 수학 쭉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산 수학, 회로, 컴구, 컴프, 논리 설계, 또 랜드 게이트 뭐 이런 거, 자구, 전설의 자구, 그다음에 콩학 세미나, 알고리즘, 예, 이렇게 나오고 선형 비선형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선택이니까 이렇게 빼고 데이터베이스 쪽 배우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인베디드 쪽 하드웨어 쪽 약간 다루다가 이제 위에 쪽으로 이제 윗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하고 뭐 컴퓨팅 파워, 뭐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들 하고 웹 정보 시스템, 그다음 기계 머신러닝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죠. 네. 여러분들 느낀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공이라고 하면 컴퓨터 공학이에요. 네, 컴퓨터 공학.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해야 되죠. 예. 업무를 해야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따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학교하고 실제 회사하고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 요새 애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 일 시켜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네.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죠. 예, 4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진짜 이론, 그리고 공학이니까는. 예, 테크니션. 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입사를 지원을 하세요. 입사를 지원하시면 나는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스코프가 있는데 그거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 가지 스코프 중에서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길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이제 그 길이 개발의 길이 그 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기업, 카카오나 뭐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아마 가실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약간 좀 기하거나 그런 능력이 필요하니까 파고는 능력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전산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도 공부하고 토익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이제 공부하고 아예 패턴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전산직에 전산직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분들 하기 나름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학교 뭐 2, 3학년 때 이거를 깨달았으면 저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하여튼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CS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NCS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집 푸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분야별 검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정보통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방송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전산직이니까 정보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보 전략, 개발, 운영, 관리, 영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정보보호, 인공지능, 블록체인은 이거 약간 좀 신산업, 아니, 정보보호 빼고 인공지능, 블록체인은 뭐 신사업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뺀다고 쳐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네. 누가? 전산직이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사무직이 하는 건 뭐냐? 예? 사무직이 공공기관 들어가서 거기서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은 사무직 계열은 그런 공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도입하면 우리 회사에 효능이 있는지 효익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전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들어왔던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은 몰라도 뭐 1, 2주 깔짝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 기획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응용 소프트웨어, 뭐 DB 네트워크 보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렇게잖아요. 풀스택 막 이렇게. 예. 요거고 그다음에 운영. 예. 운영은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 예. 관리, 영업.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영업을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데 영업도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람하고 소통을 하죠. 그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팔아먹을 수 있죠. 예. 하여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전산직이 개발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다른 유튜브를 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다 이거더라고요. 면접에 대비하는 방법. 뭐 현직 현직 인사 채용 담당자가 뽑는 방법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전 현직 담당자의 뭐 채용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때려치십시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의미가 없냐면 그분들은 이 전산직에 대해서도 몰라요. 네. 그냥 뽑는 기준 그것도 제가 기준이라고 보면 애매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영상을 보고 막 좀 호도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항상 들으실 때 제 영상도 그렇지만 다른 영상들을 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말하는 내용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비판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로민이 개발한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코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그 발주해가지고,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산출물을 유지보수하는 단계까지 생각을 하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그것도 이제 유지보수 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전산직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도 하고 전산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주고 그 위탁 관리로 가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입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현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컴퓨터공학 전공자하고 컴공 제외 전공자가 있을 겁니다. 네. 컴공 전공자하고 컴공 제외 전공자하고 제가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컴공하고 컴공 제외 공학 계열 완전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 계열이에요. 그리고 막 화학 이런 거는 아니고 산업공학 이런 것도 정보통신 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을 빼고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발 맞다이 그 다음에 비개발 이런 거 있어요. 개발 맞다이는 뭐냐면 맞다이 깐다고 하죠. 그러니까 A 지원자랑 B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지원자는 실제 중견기업에서 개발 경험도 있고 어차피 개발자예요. 개발자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 프로젝트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당연히 이제 A 지원자가 개발 실력이 뛰어나고 왜냐면 이제 개발자가 보통 개발을 했으면 이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개발하고 테스팅하고 문제 있으면 버그 패치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아는데 여러분들은 단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맞다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뒤지죠. 그러면 제로민이 이거 나 그냥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시 한번 기준을 잡으면 전산직을 개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단넷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거 해서 이런 거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로그인, DB 연동,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원자가 얘기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면접관들이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뭐 4명이나 5명 중에서 뭐 1명은 알겠죠. 근데 그 4명이 5명인 면접자가 그 공공기관의 면접자가 다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중요치가 않아. 예. 그 사람이 뭘 단내 프레임워크 뭐 쓰던 뭐 우리는 다 어차피 내가 사업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아서 뭐해? 이렇게 해서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기려면 웹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해결했는지 거기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예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믿으세요. 그럼 뭐야? 그럼 나는 뭐 내 지인이 뭐 개발자인데 뭐 이렇게 해서 뭐 합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발자가 그 면접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컴파일러 이런 거 쓰고 뭐 이것저것 써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컴파일러가 좋아서 그걸로 했었는데 제가 뭐 A사라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오류가 나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서비스 팩 말고 막 다른 거를 해서 붙여서 막 이렇게 그러면 그냥 떨어져요. 근데 그 분이 붙으신 이유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 정도 짬밥 되면 그 면접관들이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죠. 얘가 뭐 세부적인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렇게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구나.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뭐 우리 쪽에 뭐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그 나라장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나라장터 봐가지고 그런 것들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진짜 다시 종결합니다. 종결 합니다. 종결. 그리고 솔직히 그 개발 이거 진짜 원하는 그런 기관들은 뭐 코스콤이나 이제 이런 한정케이나 이런 기관들은 한정케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딱 명시를 해놔요. 이런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런 언어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개발하는 완전 개발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개발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개발 맞다이 하지 마시고 비개발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면접에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끝납니다. 당연히 그 언어라는 게 컴퓨터 언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언어, 자바 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몇천 개 막 해요. 근데 그거 중에서 나 두세 개 딱 해가지고 딱 면접장에서 나 이런 거 써봤다. 나 이런 거 써봤다. 나 뽑아줘. 이렇게 하면 당연히 탈락이죠. 그 면접관들도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셨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주시면 저는 이 링크를 바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믿으시는 분들은 뭐를 말씀드려도 될까? 하여튼 왠지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나는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좀 더 어울리실 거예요. 약간 좀 액티비티한 그런 업무가 맞으실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전공자 위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 라고 거의 한 10명 중에 한 6, 7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프로젝트 경험 없다. 예. 근데 프로젝트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제, 그 다음에 숙제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 과제, 레포트 이런 것들도 미니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곱씹어서 내가 그때 왜 이거를 선택을 했고 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거를 과거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보통 프로젝트 경험 없어. 그러면 나는 또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나 공부를 할 거야. 이제 4학년인데 이제 학원 다닐 거야. 아니면 뭐 책 사서 공부할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공공기관 취업하고는 멀어집니다. 예. 여기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냥. 예. 아시죠? 예, 아시겠죠? 프로젝트 경험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 진짜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반문하신 경우 있어요. 진짜 프로젝트 경험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찾아봤는데 진짜 이건 뭐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진짜 조그만 프로젝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거를 하면 삼성 취업이 그냥 됐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는 또 막 그 삼성이 또 그 하다 테크인 쪽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에 지원할 때도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 완전 테크니션 위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학교 때 했던 그 레포트 있잖아요. 레포트 뭐 실제 뭐 저는 뭐 들고 가진 않았어요. 그냥 레포트 그냥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뭐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이었는데 뭐 A하고 B 키트가 있을 때 서로 통신할 때 SPI 통신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이렇게 동작해서 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근데 소프트 멤버십 합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막 겉보기에 막 진짜 막 큰 프로젝트 막 이런 거는 원하지가 않아요. 네. 겉보기에 겉보기. 여러분들 지금 코드 몰라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잖아요. 예. 티스토리 가입해가지고 대충 뭐 HTML 뭐 그냥 대충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HTML을 이렇게 수정을 했고 남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가용성이 늘어난다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끝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사 과정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얼마나 뭐 엄청 막 진짜 뭐 시제품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제 허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허접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에도 다 보면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진짜 한번 딱 내가 했던 별짓기여도 그 별짓기 프로젝트를 했더라도 그 별짓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진주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진주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만 찾으니까 면접장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야 그러면 지금 요새 애들 다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 오니까 앵무새다. A 얘기하면 그냥 B가 정답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뭐 간단하게 뭐 비판을 하겠지만
다른 유튜브들은 그 결과만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만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고 그 결과가 이렇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니까. 예, 답답해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각을 가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왈가부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진짜. 예. 알바했던 경험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아닌 것 같죠? 예.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거를 선택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의사소통 관련된 문제예요. 예. 편의점 알바? 그것도 경험이야, 경험. 편의점 알바 했는데 그냥 뭐 난 담배 팔고 막 이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편의점 알바 하면서 여러분들 파트타임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고 막 그런 것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확인하고 저것저것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자신에 대한 경험을 정확하게 우려내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은 안 하시죠. 안 하시니까 면접에서 자신감 없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항상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또 개발 막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또 막 하여튼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상황은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영상 찍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진짜 나는 개발한 게 없다. 나는 프로젝트가 한 게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사람이 존재를 하나요? 학교 다니면서 과제를 했을 텐데 그 과제도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그냥 막 할 리는 없잖아요. 그냥 했으면 여러분들 졸업이 안 됐을걸요? 하여튼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간단하게 뭐 RC카 뭐 움직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영상 딱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속 신입사원들 막 이렇게 들어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저도 신입사원일 때 아마 똑같게 느꼈겠죠. 그래도 이제 저는 지금 실무에서 일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